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주임교수 정기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이 인프라 사업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이 대표 홈페이지의 내용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큰 예산을 들여서 약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자, 희귀병 환자, 만성 질환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분들의 질병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DNA 정보가 필요하고 또 오믹스 자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파편화돼서 기관 중심으로 되고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환자 중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했던 My Health Way라는 것에 또 한 가지 방편이 이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병원, 특히 그 데이터 중심 병원, 연구 중심 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계와 연구소들이 통합된 노력으로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우리의 미래형 의료 시스템도 완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들이 정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100만 명에 대한 데이터 구축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9년 동안 6,100억 정도의 우리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 데이터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뱅킹 시스템 방식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일할 때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를 합치는 모델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서 건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전략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필요한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운영은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본 바와 같이 보스턴 클러스터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을 만들어서 큰 국부를 창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와 유사한 것을 이제 우리 홍릉 클러스터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홍릉은 경희대나 고려대나 키스트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난 한 100여 년 이상 띵크탱크로 구성되어 왔던, 발전되어 왔던 아주 전통의 학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홍릉에는 중앙정부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KDI, 키스트, 산업연구원, 국방연구원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학들이 있고 또 병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7, 8년간 서울시에서 서울 바이오 허브를 만들어서 바이오 산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근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가 되려고 그러면 앵커 기업과 지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홍릉엔 이게 다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보스턴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홍릉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2005년서부터 바이오폴리스를 만들어서 많은 성공을 일으켰는데 신기하게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홍릉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홍릉에 비해서 보스턴 지역이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홍릉이 훨씬 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좀 오해를 하는 게 정부 또는 기업에서 큰 예산을 투자하면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 클러스터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또 협력하고 또 경쟁하고 그리고 또 문화가 만들어지고 특히 클러스터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 삶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홍릉 클러스터는 지난 8년여 동안 우리는 3K라고 얘기하는데 키스트, 경희대, 고려대가 한 마음으로 이것을 개발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용화를 위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 개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경희대, 고려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합치면 10,000건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딥테크,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창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그랜드 K 창업학교는 이러한 창업 열기를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3K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난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할 만한 것은 여기서 상을 받으시면 키스트 원장, 경희대 총장, 고려대 총장님의 직인이 들어가 있는 3분 총장의 상장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딩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 이러한 홍릉의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창업학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이 의료비가 급증하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의료비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절감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넛지라고 유명한 책이죠. 행동경제학입니다. 우리말로는 옆구리를 쿡 찔른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인센티브와 자극을 주어서 소비자, 이 경우에는 환자가 바뀌게끔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만성질환 환자들은 공통적인 문제가 체중을 감소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금연을 해야 되고 금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비만 환자들, 비만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대 가정의학과와 함께 35명씩 3개 집단을 모아서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 논문이 오비시티, 비만이라는 학술지에도 우리가 실리게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과거에 하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만한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하는 것만 교육한 집단. 두 번째 집단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니까 웨어러블 워치를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넛지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는 없죠. 그래서 위에 두 집단은 매일 운동하고 이것을 12주 동안 거의 빠짐없이 하면은 상금을 줍니다. 근데 이것을 체중 감량을 성공하고 이것을 유지했을 때 상금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스마트 케어 플러스 인센티브 집단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체중 감소를 일으키면 마지막에 10만 원을 줍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을 보시죠. 첫 번째 두 집단 그리고 세 번째 집단 모두 초기에는 체중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알지만 요요 현상이 일어났죠. 이 웨어러블을 준 집단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요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훈시만 했던 첫 번째 집단은 요요 현상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죠. 근데 결과 체중 감소를 하고 이걸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상금을 준 집단에서는 체중 감소가 유지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주로 약만 먹고 조금만 불편하면 병원에 가는 게 의료 시스템이었다면 미래형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상금이란 게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비가 절감되면 보험료도 절감될 거고 절감된 보험료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건강을 자기가 지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쪽에 앞으로 많은 창업의 기회와 그리고 기술 사업화의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보시면은 거의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한계 상황을 느끼실 텐데요. 이것이 저희가 7년 동안 지난 이 홍릉 클러스터에서 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에 얘기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되려고 그러면 가운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환자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홍릉에는 고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원자력병원,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 아산의료원,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구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키스트에서 딥텍 기술을 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 경희대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지식을 여기에 흔쾌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홍릉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업을 지원을 해보면 가장 필요한 게 펀딩이에요. 근데 홍릉 클러스터는 우리가 이런 점을 이해해서 창업학교를 만들 때 한국에서 유명한 VC, AC,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CVC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30여 개 정도의 VC, CVC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릉에 오시면 이러한 다양한 창업을 하여서 실제로 글로벌까지 나가는 그런 기전들이 플랫폼화되어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좋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특징이 모든 도시에서 이것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남한의 규모가 캘리포니아보다 작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2개의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엔 16개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각 클러스터에 홍릉처럼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어요. 모성은 많은 국가기관과 중견기업이 있지만 병원이 없습니다. 의료기기 쪽으로 유명한 이 김해에는 병원과 글로벌 기업들이 없고 또 투자 연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홍릉 클러스터가 전국에 있는 16개 클러스터의 기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계 협력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을 이 전국에 있는 클러스터들한테 알렸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되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 바이오 빅서클을 완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바이오 산업이란 것은 우리가 모더나 사례에서도 보듯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도 이 경희대 캠퍼스 타운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흔쾌히 이런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가 홍릉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첨단기술 비즈니스학과 또 그랜드 K 창업학교에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